제7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 자, 71회요. 71회차 정도 왔으면 우리가 많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71회차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물어보겠지. 그러면 저는 요번에는 중간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간에서 약간 그러니까 조금 쉽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어려운 거 있었지. 어려운 거 있었는데 그렇게 막 못 풀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기억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이제 보이긴 했어요. 그 정도만 보고 그게 어떤 거냐라는 거는 내용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가 보자. 1번. 자, 1번은 언제나 시대를 물어보지요. 그래서 유물 유적 문제. 그래서 요번에도 빼놓지 않고 1번에는 유물 유적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선사문화축제 안내 선사시대에 우리 박물관에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대요. 와, 벌써 이제 알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생긴 움집 같은 게 보이고 여기 가축도 있고요. 그치? 그리고 뭘 만들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밀고 있고. 그렇지? 요걸 확대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뭐예요? 빗살무늬 토기. 자, 여기는 뭐예요? 갈돌과 갈판. 그래서 갈았다라는 거 뭐야? 간석기. 간석기는 언제예요?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간석기, 신석기. 자, 신석기 시대 1번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아주 원시적으로 만들었던 거. 그렇죠?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물도 제작했다. 신석기 1번이 정답. 자, 2번 철제농기구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철제농기구. 그러니까 언제야? 철기 시대. 자,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무덤, 지배자, 그리고 그 부족의 장, 족장의 무덤. 그렇지? 그래서 청동기 때 만들기 시작했고, 거푸집을 사용해서 청동기를 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동기, 그리고 철기,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 기본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봐도 돼요. 청동기를 제작했다. 왜? 청동기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찌되었건 정답은 몇 번? 1번 신석기가 나와 있네. 1번이 정답. 2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 문제.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 한국사 퀴즈 대회래요. 이런 거 좋아하지. 자, 제시된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뭘 찾아라? 나라를 찾아라. 나라. 그래서 1번 단궁, 과마, 반어피라고 되어 있네요. 짧은 활, 그리고 작은 말, 그리고 바다표범의 가죽이 특산품이래요. 그래서 앞잡다면 단과반이라고 외웠었던 나라. 자, 두 번째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자, 무천 이름이 제천 행사 이름이 무천이에요. 자, 책화의 풍습이 있었다. 책화라는 거는 A 부족하고 B 부족하고 있으면 이 부족끼리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죠. 만약에 넘어가면 어떻게? 말, 소, 노비 이런 걸로 바꿔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는 어디죠? 동해. 그렇지? 동해. 그래서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동해. 요거 모르면 안 되지. 연맹국가 중에. 그래서 정답은 1번에 바로 나왔어요. 동해. 자, 마한이라고 하는 거. 마한은 자, 마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변한도 있고요. 그 옆에 진한도 있어요. 그래서 한이 몇 개야? 한이 3개. 그래서 사만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만. 그래서 사만 중에 하나 마한. 마한은 나중에 백제로 가고. 그래서 요곳은 사만은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재정 분리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 제사장 청군이 지배하고 있었던 소도라는 데가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고, 부여하면 뭐 제천 행사니까 뭐가 있을까요? 영고, 12월 달에 영고 이런 내용 나와줘야 되고, 옥저라고 하면 민며느리제, 또 가족 공동묘 이런 내용이 나와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해는 1번이 정답. 자, 우리가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던 문제예요. 다음 대본에 등장하는
왕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료가 두 개가 나왔어. 그래서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가 나왔는데, 첫 번째 자료에 황룡사 창건을 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월성 동쪽에서 궁을 짓던 그 중간에 황룡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무척 신기한 일이구나. 공사를 중단하고 그 용이 나타났던 그곳에다가 절을 짓고 이름을 황룡이 나왔으니까 황룡사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 왕이에요? 몰라. 이거는 거의 다 몰라요.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게 있어서 두 번째 건 쉬웠거든요. 화랑도 전비를 논의 하다. 국가를 흥하게 발전하게 하려면 청년들의 힘이 필요하고 재주와 덕행 있는 자들 뽑아서 화랑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신라 귀족의 자제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이 화랑도의 지도자를 만들고 그것이 화랑이 되고 그 밑에 여러 명의 낭도가 구성되어 있는 화랑도지요. 화랑도는 명산대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사도 지내고 공부도 하고 무예도 했던 신라 청소년들의 단체잖아요. 이것을 누가 국가적인 단체로 공인을 했죠? 6세기 진흥왕이지요. 진흥왕을 찾는 거야. 그래서 위에 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래 거는 찾았죠. 그렇지? 화랑도 공인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1번 주자감을 설립했다. 어느 나라예요? 발해. 자, 왜 칠지도를 보냈다라고 내면 백제의 근초고왕이 왜 왕에게 하산칼 김움돌의 난을 진압하였다. 신라는 맞죠. 그런데 신라가 통일된 이후에 7세기 때 신문왕 때예요. 자,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누가 세웠어요? 진흥왕이. 그래서 단양 적성비와 진흥왕 순수비가 4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산비예요. 그래서 이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이렇게 세웠던 비석. 그래서 진흥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4번이다. 4번이 정답. 자, 4번 문제예요. 다음 가상 일기의 주인공 인물을 찾는 거잖아요. 오늘도 나란 일을 돌보느라 힘든 하루였다. 왕인지 관리인지 몰라. 왕인지 신한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 왕으로 즉위한 후 왕이래. 그렇죠. 이제 왕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생각하니 나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뿌듯했대요.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대요. 자, 사비성 시대. 그래서 사비천도 이렇게 나라 발전을 꾀했고 그리고 국호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바꾸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백제라는 이름에서 이제 남부여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왕. 그렇죠? 누군지 이제 답이 딱 나와야지. 그리고 최근에는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 유역의 일부를 찾기도 했습니다. 되찾은 소주간 영토를 반드시 지켜야겠다라고 했던 왕이 누구예요? 성왕. 그렇죠? 6세기 백제 성왕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이 뒤에 일기 뒤에 한참 뒤에 갑자기 일기가 툭 하고 끊길 거야. 왜 그러죠?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하지요. 그래서 성왕을 또 전사시키지요. 그래서 성왕이 여기에서 돌아가신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이 다음 일기에 나오겠죠. 자, 무령왕은 누굽니까? 성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무령왕은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서 그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왕이죠. 자, 근초고왕은 4세기 때 백제죠. 그래서 한강을 장악하고 있었을 백제 전성기 때. 소수림왕은 백제 왕이 아니죠. 일단 어느 나라 왕이야? 고구려 왕. 그렇죠? 그래서 4세기 고구려 왕. 그래서 율령 반포했고요. 불교도 공인했고요. 그렇죠? 태학이라는 학교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불교, 율령, 태학 이걸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4번의 정답은 1번 백제 성왕. 5번으로 가볼까? 5번. 와, 5번은 뭐 찾는 거야? 나라를 찾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화면에 표시된 이 부분은
김해 구지봉이래요. 구지봉. 그래서 구지봉 하면 설화가 떠올라야 돼. 그렇죠?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뭐 이르이 예. 얘기. 자, 그리고 김수로가 등장을 했네요. 김수로의 건국시 설화에 등장하는 곳입니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 있고요. 가에서는 철이 풍부하게 생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 그렇죠? 힌트가 4개나 있는데 우리가 딱 보고 이거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힌트는 2개나 있어요. 그렇지? 어느 나라? 가야. 그렇죠? 그래서 가야는 철의 생산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그렇죠? 가야의 전에 있었던 나라는 어디예요? 변안. 그렇지? 변안. 변안도 철의 생산이 뛰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가야도 철의 생산이 뛰어났고,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나라는 김수로가 세운 금관가야. 그래서 가야에 대한 문제예요. 1번. 낭낭 왜 활발히 교류하였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자, 변환할 때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낭낭과 왜 어떤 거를 활발하게 교류했어요? 철. 그렇죠. 철의 생산이 뛰어나서 철을 또 화폐, 돈처럼 쓰기도 했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금관가야 1번이 정답. 2번 중경에서 상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중경, 상경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있어요? 남경도 있고 동경도 있고 서경도 있죠. 그래서 이 경이 몇 개야? 5개. 그래서 5경 15부 62주 어느 나라? 발해. 화백회의라고 불리는 합의기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백회의는 어느 나라 귀족회의죠? 화백회의 만장일치제 신라예요. 신라. 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8조법, 범금 8조를 만든 나라 고조선. 그래서 8조법, 범금 8조, 8조 금법 이런 단어 나오면 고조선이구나. 그렇죠? 지금 뭐 찾는 거예요? 금관가야. 정답 어디 있어? 1번에 있다. 자, 6번 문제. 6번은요. 3점인데 엄청 쉬웠어. 그렇죠?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문화유산 기념품 제작 공모 제안서. 수도, 국내성을 중심으로. 자, 수도가 국내성인 나라가 어디야? 수도가 국내성. 이거 모르면 진짜 야, 화난다 진짜. 그죠? 국내성은 어디예요? 고구려잖아. 고구려. 영토를 넓혀갔던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 모른다라고 해도 자, 광개토 대왕 릉비야. 그러면 광개토 대왕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잖아. 에? 몰라? 그럼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 그치? 어느 나라? 고구려.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지금 국가를 물어봤으니까 이 안악 3호분 이걸 몰라도 고구려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독서상품과. 독서상품과는 뭐죠? 일단 나라가 신라야. 신라의 대학교. 국학의 졸업생이 이 졸업생이 시험을 봐서 상중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상중하, 그래서 공부 잘한 친구는 고관으로, 그 못한 친구는 조금 낮은 품계로 이렇게 임명이 돼서 관리로 활동을 하는 거지. 이게 신라 원성왕 때. 그래서 신라의 독서상품과. 지배자를 마립간이라고 불렀다. 마립간 하면 툭 튀어나와야 돼. 뇌물 마립간. 뇌물왕은 언제죠? 4세기 신라. 아, 신라구나. 정사암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정치를 돌보았던 바위에서 정치를 했던 나라 백제. 화백회의, 백제 귀족회의. 그렇죠? 그리고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고. 자, 태학과 경당을 두어서 인재를 양성한 나라 고구려. 자, 태학은요 중앙에다가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태학, 소수림왕 때. 경당은요 지방의 학교를 만들었어요. 누가? 장수왕이. 그래서 태학, 경당 다 고구려 때죠. 그래서 4번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3점을 줬으니까 이건 맞아야 돼. 무조건. 자, 7번 문제예요. 와,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너무 쉽죠? 아니야? 너무 쉽잖아. 자, 주와 군에서 세금을 바치지 않아 나라의 창고가 텅 비어. 그건 뭐야? 세금을 안 냈대요. 그래서 국가가 지금 재정, 돈 상태가 돈이 없대. 왕이 관리를 보내서 독촉하니 뭐야? 왕이 관리를 보내서 세금 내놔라고 얘기하니까
곳곳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못 살겠다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대표적으로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원종과 애노의 난, 신라말 진성여왕, 그치?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은 붉은색 바지를 입어서 모습을 다르게 했으므로 적고적이라고 불렀다. 여러 고를 공격해서 해를 입었다. 진성여왕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 말에 관리가 부패한 탐관 오리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자, 1번 백제 불교 수용. 이건 4세기 때 침류왕. 그래서 백제가 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불교도 해서 왕권을 강화할까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신라 말의 사회 동요. 이것이 정확하게 정답이지요. 고구려 부흥운동의 전개. 그럼 안승, 건모잠, 고현무 이분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고구려를 다시 살릴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죠. 삼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백제가 많이 갔다가 이제 문화를 전파를 해줬으니까 백제에서 뭐 불교도 전파해주고 천자문도 전파해주고 이런 내용이 나왔어야죠. 그렇죠? 없잖아.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자, 8번 문제 들어가 볼까? 8번. 가에 들어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신라의 유학자 누구다? 그래. 이 사람은 원효대사의 아들이래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나이 알아 라고 할 건데 그렇지 못한 친구는 넘어가야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를 체계화했어요. 딱 보면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한문으로. 그런데 읽어보면 우리말 같아. 막 이렇게 써놓은 게 이두. 자, 신문왕에게 화황계를 지어 바쳤어요. 누굽니까? 원효의 아들 설총이에요. 설총.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수는 누구냐면 이 신라의 외교문서를 잘 썼던 학자예요. 그렇지? 그래서 2번 설총이 이렇게 정답이고 의상은 화엄사상. 그렇죠? 그리고 해초는 왕후 전축 국전. 그래서 의상과 해초는 아닌 거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여기가 헷갈려요 선생님 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힌트가 우리가 알만한 게 한 개, 두 개가 있었으니까 설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 자, 9번으로 가보자. 국가에 대한 설명. 국가. 어느 나라냐? 이것은 문왕의 둘째 딸인 정예공주의 묘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발견된 묘지석이야. 그래서 정예공주 무덤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 비석이 있는 거야. 딱 그래서 비석에 막 글자가 막 새겨져 있는 이걸 가지고 묘지석이라고 하는 거죠. 묘지의 내용 중 문왕을 황상으로 표현하고 보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대요. 그래서 황제국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나라.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도 썼고요. 황제를 칭했고요. 그리고 정예공주가 딸이었어요. 누구죠? 발해. 그래서 발해 문왕이에요. 자, 그러면 국가를 찾는 거니까 발해를 찾아봐야죠. 안시성에서 당해 군대를 물리쳤다. 안시성 전투,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투. 자,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어느 나라? 마가우가 국가좌가. 그렇죠? 9번에 나오니까 당황스러워요? 부여. 그렇지? 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해진 그러면 장보고. 장보고는 어느 나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만든 발해. 발해 선왕. 그래서 발해 전성기 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왕을 물어본 게 아니고 국가를 물어봤으니까 발해.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건 뭐 쉬웠던 문제 같은데 10번 문제. 와, 이거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거 어려운 거지. 우리가 이거 순서 맞추기인데 이게 어려울 리가 없는데 뭐 때문에 어려워? 이 답원 때문에 어려워. 그렇죠? 하나하나 차분하게 보면 돼. 가번 보니까 견훤이 완산주에 도읍해서 의자왕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후백제를 만들었던 그렇죠. 그 시대. 그래서 900년에 후백제를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경순왕이
우리 신라의 운수가 다 있으니 신하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야? 왕건. 왕건에게 신라를 갖다가 이렇게 바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신라가 투항했다, 항복했다라는 거 935년. 그 다음은 백제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은 백제 멸망. 그러면 다번이 이 나번 뒤에라고 하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백제, 후백제가 멸망을 했다. 끝까지 전투를 해서 그리고 고려 왕건이 통일을 했다.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후백제 멸망의 마지막 전투는 우리가 알죠. 1~2천 전투. 이건 알잖아. 그렇죠? 그런데 고창에서 공산 전투의 패배를 대갚아 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전투예요? 이것이 고창 전투인데 지금 보면 여기 후백제가 나와 있잖아. 후백제가 쓰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것은 후삼국의 시작. 요거는 거의 후삼국의 끝. 그래서 이 사이에 요런 전투가 활발히 있었다라는 거. 요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전투가 활발하게 될 수가 없겠지. 이 뒤에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가다 나가 돼야 되고 정답은 여기에 있어요. 가다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요거 있잖아요. 공산전투가 있잖아. 공산전투는 927년에 있었고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신라에 공격해서 신라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왕으로 올려놓고 신난다 그래서 퇴각할 때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고려 왕건이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고려에서 왕건이 신라를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후백제와 고려의 전쟁인데 누가 이겼어? 후백제가 이기고 고려가 패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난 왕건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후백제를 공격하자라고 해서 전투가 시작된 게 930년에 이 고창 전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창 전투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후백제가 지금 있는 것처럼 졌어. 그래서 후백제가 지고 고려가 이겼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투는 꼭 알아야 돼. 그래서 후백제 건국, 신라 투항, 고창 전투, 그리고 이 공산 전투, 그리고 또 여기에 마지막에 있었던 1~2천 전투. 자, 이 전투만 이렇게만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삼국은 끝이에요. 여기에서 더 안 나와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웠다라고 해서 3점 준 거예요. 정답은 2번. 자, 11번 문제는 쉬웠지. 그렇죠? 쉬웠어요. 자, 왕이잖아요. 딱 봐도. 고려 4대 왕이라고 되어 있네. 그리고 광덕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도 썼어요. 가가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시행을 했대요. 과거제도는 문과만 시행했죠. 무과는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관리의 공복도 제정을 했다. 그래서 관리들의 옷의 색깔을 입혀서 위계 질서도 확립했던 고려 광종. 그렇죠? 왕권 강화. 자, 1번. 노급을 폐지했다. 신라잖아. 신라의 왕권 강화했던 신문왕. 후뇨 10조를 남겼다. 그래서 후대 왕들에게 이것은 지켜라 라고 해서 10가지를 이렇게 제시했던 누구야? 왕건. 자, 노비안건법을 시행했다. 누구예요? 광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비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평민으로 바꿔줘라. 그래서 노비를 해방시켰던 광종, 왕권 강화. 자, 전민 변전도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누구 때예요? 고려 후기의 공민왕. 그렇죠? 그래서 신돈을 시켜서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이 정답. 자, 1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수월 관음도는요. 와, 그림이야. 그렇죠? 정교한 문양과 화려한 장식, 금과를 이용해 재색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근데 아름다워요. 그렇지? 어느 시대에 제작된 이 불화는 당시 수준의 높은 예술 작품이다 라는 거죠. 어느 시대? 에이,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 공부할 때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의 불화잖아요. 불교 그림. 그래서 수월관음도 고려 시대다라는 거야. 자, 고려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면 돼요.
1번 22담로의 왕족 파견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백제 누구야? 무령왕. 그렇죠. 왕권 강화했던 무령왕 주요 5곳에 소경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 딱 지우면 이렇게 하면 오소경이네. 오소경. 그래서 신라 오소경이죠. 신라는 수도가 금성인데 너무 수도가 한쪽으로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 특별한 지역 5곳을 만들자. 그래서 오소경을 만들었잖아요. 국경 지역에 동계와 북계를 두었다. 그래서 계가 몇 개예요? 양계. 그래서 오도 양계는 고려 현종 때 지방제도를 위에는 오도, 위에는 양계, 아래는 오도 이렇게 해서 정하자라고 했던 현종 때 고려 양계. 그래서 3번이 정답. 구사당 십정의 군사 조직은 신라 때지요. 그래서 요거는 쉬웠잖아. 그죠? 요것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림. 자, 13번 문제. 와, 이게 어렵죠? 어려워. 자,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을 옹립하였다. 강조의 정변 들어봤는데 왕이 누군지 모르겠어. 거란이 서경을 공격하자 아군이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피난 갔어요. 왕이 피난 갔어요. 거란의 3차 침입까지 있었잖아. 그 중에 왕이 피난 간 것은 거란의 2차 침입이었어요. 자, 강감찬이 거란을 물리치고 돌아오자 왕이 몸소 영파역에 가서 고생했소 라고 한 거죠. 이거는 거란의 3차 침입. 그래서 귀주대첩. 그러면 왕이 누구죠? 현종. 그렇지, 현종. 그래서 목종이 왕이었을 때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시해하고 그리고 고려 현종을 왕으로 올렸잖아. 자, 됐습니다. 1번 교정도감이 설치됐다. 최충원이죠.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이 최고 권력기관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교정도감. 농사직설 세종 때지요. 조선 세종. 조조대장경 이건 꼭 외워야지요. 현종 때. 그래서 이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거란의 침입을 불교 그래서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내자라고 해서 조조대장경을 제작했어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누구 때? 현종 때. 그래서 무조건 외우자라고 말씀드렸고 이자겸의 난은 언제예요? 한참 뒤에 인종 때 있었던 일이지요.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래서 이 현종을 찾는 게 어려운 거지. 그렇죠? 자, 14번. 국가유산인데 국가유산. 요 지금 보면 고려의 국가유산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건물은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이래요. 배울림 기둥으로 되어 있고 주심포 양식이 특징이래요. 그러면 건물이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지붕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 지붕의 무게를 이렇게 받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이 장치가 뭐라고? 이게 공포라는 거고 이 공포 아래에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 이런 기둥을 해요. 배 흘림 기둥.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주심포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찾아보자. 1번 경주불국사 대궁전. 일단 신라니까 탈락. 신라. 고려인데 그렇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여기 보니까 지붕이 있고 여기에 공포가 있는데 기둥이 받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둥이 어떻게 생겼어? 여기 딱 보니까 볼록하게 생겼네. 배울림 형식. 그렇죠? 그래서 2번인데 맞아요. 2번이 정확하게 정답이죠. 자, 3번 김제 금산사 미륵전. 그리고 4번 본 법주사 팔상전은 다 조선 후기의 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3층, 요거는 5층 이렇게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죠. 뚫려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3번, 4번, 2번, 3번, 4번은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는 사진이니까 잘 지금 눈여겨봐 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5번 문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와, 우리 이렇게 연표에서 고르는 거 되게 어렵지.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거밖에. 와, 그러면 이거 외웠어야 되는데 연도 몰라요. 기다려. 연도 몰라도 돼요. 우리 고향
공주 명학소를 현으로 승격시켜줄 때는 언제고? 다시 군대를 보내서 토벌하러 오라니 화가 난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굴복하지 않고 개경까지 진격하겠다. 그러니까 개경이 수도겠지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요거 우리가 파악했고, 명학소라는 거. 요게 이제 명학소의 난. 그리고 누가 했지? 망이망소이의 난. 자, 이게 뭐예요? 망이망소의 난이 공주 명학소의 난이잖아요. 그렇죠? 공주 명학소의 난은 언제 있었어요? 몇 년? 선생님 잘 몰라요. 몰라도 된다니까? 자, 공주 명학소의 난은 언제 있었냐면 무신정권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었던 게 무신정권기 공주 명학소의 난 망이망소의 난이에요. 이건 알잖아. 무신집권기에 있었던 반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무신정변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나번이겠네? 맞아요. 정답은 나번이에요. 에이, 선생님 요 다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봐봐. 강화도 천도 했을 때는 누가 했어요? 최우. 그래서 최씨 무신정권이 했어요. 에이, 봐봐. 무신정권이잖아요. 에이, 여러분. 강화도 천도 이후에는 어떤 걸로 공부 많이 했어요? 우리가 몽골과 전쟁하는, 몽골의 항쟁으로 전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몽골 얘기가 나와야 답원이 정답이지. 그러니까 연도를 몰라도 아, 이때구나라는 거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 16번. 16번 어려운 문제예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지금 보면 여진의 군사는 기병인데 우리의 군사는 보병이다. 우리도 기병을 많이 뽑아야 된다. 좋소. 형의 뜻대로 기병 중심의 별무반을 만드시오라고 해서 왕이 숙종이에요. 자, 그러면 저기 계신 분은 누구야? 요 분. 윤관. 그렇죠? 윤관이 숙종에게 건의해서 별무반을 조직했잖아요. 그래서 숙종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여진을 토벌했지요. 자, 여진을 토벌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만들었어요? 이 땅에다가 동북 구성을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때는 누구 때야? 이때는 왕이 바뀌었어요. 예종 때예요. 그러니까 별무반을 만들었을 때는 숙종 때 만들고 그 다음에 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별무반을 가지고 여진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북 구성을 쌓았고 그런데 이제 여진 애들이 살려주세요. 제발 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동북 구성도 반환했어요. 그래, 돌려주마. 이제 함부로 덤비지 마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인 대여진 근국 황제가 금나라가 아우인 고려국왕에게 문서를 보내니 자, 우리한테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족이 황당하죠. 그래서 지금 몸을 부들부들 떨고 이런, 그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번이 요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있나 보자. 1번 윤관이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 서희가 강동 육주 지역을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동 육주는 거란의 1차 침입, 그렇죠? 그래서 외교,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이겼고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는 건 고려 후기죠. 그래서 우왕 때 진포 대첩, 진포 전투. 자, 김윤우가 충주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것은 이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의 2차 침입 정도가 되겠지. 한참 뒤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자, 1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행사로 옳은 것. 역사신문. 가 개경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뭔가 잔치 같아요. 그렇죠? 잔치가 크게 열린. 며칠 전 고려의 국가행사래요. 고려의 국가행사인데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잔치하는 것처럼 가가 개경 궁궐에서 성대하게 열렸어요. 일찍이 태조는 부처를 받들고 불교 얘기인가? 여러 신들을 즐겁게 하는 이 행사의 중요성을 후대 왕들에게 강조했다라. 그러면 이게 후뇨 10조에 대한 내용 중에 있었나 봐요.
그렇지. 후대 왕들한테 강조했잖아. 행사 기간 동안 왕은 태조의 제사를 지내고 신하들과 함께 춤과 노래 이런 것들을 즐겼고요. 주변 여러 나라의 상인과 사신들도 찾아와서 특산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 나라에게 우리가 무엇을 한다? 팔관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내요. 그럼 외교 사절단들이 와서 막 금은보화 싸들고 와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같이 즐겼던 팔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행사, 그렇죠? 1번 연고는 부여의 제천 행사고, 단오 이것은 우리가 5월 5일 날, 그렇죠? 뭐 장품물에 머리 감는 날 이런 날, 그렇죠? 그리고 팔관회가 있지. 3번이 정답. 자, 4번 종묘제례. 종묘에서 제사를 냈던 의례. 그래서 종묘제례예요. 이건 조선시대 때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렇죠? 18번 문제로 가보자. 18번. 교사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일단 선생님의 질문을 봐야죠. 고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고려시대에 경제. 고려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농업도 어땠느냐, 상업도 어땠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1번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이 널리 재배되었어요. 그래서 고구마는 일본에서, 감자는 청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는 조선 후기. 2번 여기 있네.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사용되었어요. 고려 숙종 때. 그렇죠. 그래서 은병, 활구. 그래서 숙종의 동생 누가? 의천이 형 우리 돈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나라 지형을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던 은병, 활구. 2번이 정답이죠. 3번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동시전이 설치되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동시전 요거는 신라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만상 내상이 무역을 했대요. 이 만상은 의주상인, 내상은 부산의 동네 상인.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만상은 청나라와 내상은 일본과 이렇게 무역을 했던 조선 후기. 그래서 고려시대 관련은 2번이 정답. 자, 19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국왕의 재위 시기를 찾는 거예요. 이곳은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무덤인 정릉이래요. 아, 그렇구나.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신덕왕후가 낳은 동생들을 죽였대요. 아, 그러니까 왕자의 난이 있었고요. 이때 동생들을 죽였대요. 사병을 또 없앴어요. 그게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위 후 원래 정동에 있었던 것을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네요. 왕자의 난 일으켰고요. 태조 이성계 아들이겠지. 근데 내 동생들까지 싹 다 죽였던 태종 이방원. 그렇지? 자, 1번 혈량과가 실시되었다. 중종 때 조광조. 그렇죠? 그래서 기묘사화와 관련이 돼 있었고 호패법이 시행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패 차고 다녀라. 이제 네가 어디에 사는 누군지 알아야겠다. 태종 때 왕권 강화. 그래서 2번이 정답. 경국대전이라고 하는데 경국대전은 맨 처음에 편찬하기 시작한 건 누구야? 세조. 그런데 지금 보면 완성해서 반포했다라고 하니까 완성했잖아. 성종. 그렇죠? 오군영 체제가 완비되었다. 와,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근데 누구 때다? 숙종 때, 조선 후기 숙종 때. 그래서 금위영을 만들고 오군영 체제를 정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태종 어디 있냐? 2번에 있다. 2번이 정답. 자, 20번 문제. 가에 들어갈 국가유산. 국가유산 소개하기. 그릇 표면에 백토를 칠하고 분칠을 한대요. 장식한 도자기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이나 그림을 표현해서 우리의 멋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전기까지 제작되었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칠을 난 자기고 조선 초에 이렇게 활발하게 되었던 분청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보면 1번은 청자삼각 운항무늬 매병이라고 해서 상감청자를 얘기하고 있죠. 요건 언제예요? 고려시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고려 전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상감청자니까 이 고려 말의 이전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분청사기, 음각, 어문, 편병. 그래서 분청사기, 어문,
문이편병이라고 예전엔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보면 이게 분청삭인데 이게 어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병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분청삭이. 2번이 정답. 요건 백자잖아요. 백자는 누가 좋아했어? 16세기 사림들이 우리하고 깨끗하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청렴한 선비들이다라고 해서 백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16세기에 유행했고 이 백자, 청화, 운용, 문호. 그래서 청화백자는 이걸 청화백자라고 하죠. 청화백자는 조선 후기에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분청삭이 어디에 있다? 2번에 있다. 자, 21번. 밑줄근이 제도로 옳은 걸 찾아봐라. 전하께서, 근데 전하가 누구야? 여기 보면 세조래요. 아, 세조구나. 과전을 개혁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라고 명했습니다. 본래 과전은 4대부를 기르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양반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런데 이 제도가 실시되면 현직 관리들에게만 수족권을 주니까 이 대를 이어서 왕을 섬기는 신하가 없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조께서 이 관리들에게 이 신하들에게 월급을 줄 건데 예전에는 전직 관리도 줬는데 이제 전직 관리는 필요 없으니까 빼겠다. 현직 관리만 주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이렇게 수족권 줬다. 이게 뭐지? 이게 직전법이에요. 세조 때 직전법.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고 1번 균역법은 누가 했어요? 군포를, 그렇죠?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낮춰주겠다라고 해서 영조 때 한 거예요. 군역에 관련된 거. 영정법은 뭐예요? 토지. 그렇죠? 그래서 땅에 대한 세금, 전세, 인조 때 바꾼 거예요. 1결당 미국 4두. 직전법이 이제 정답이 있죠. 3번. 호포법은 양반 니들도 세금 내! 라고 했던 흥선대원군 호포법.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네. 직전법. 자, 22번 문제 가보자.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 자, 검색어인데 뭘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대요. 자, 각 지역의 토산물을 그 지역에만 나오는 특산품 정기적으로 수취해서 걷어서 국가 수요품을 조달하던 제도다. 본래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렇게 근데 바뀌었나 봐요. 해당 고을에서 나지 않는 물품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렇죠? 막 개마고원 막 높은 산지인데 거기에 이제 문어 같은 거 내놔라. 특산품이다. 문어가 바다에서 나는데 왜 산에서 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조선시대는 무엇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대동법이라는 것이 시행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산품을 국가에다 납부를 내라라고 했던 게 뭐예요? 공납이지. 공납.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 그렇죠? 공납은 특산품이다라는 거. 자, 군역은 군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조 때 균역법으로 이렇게 이제 개혁을 했고 전세는 아까도 봤네요. 인조 때. 그렇죠? 영정법. 환곡은요. 흥선대원군이 이 공무원들이 잘못됐구나. 얘들을 다 빼내라. 그래서 이제 바꿔요. 사창제로. 그렇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사창제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1번은 공납. 1번이 정답. 23번 문제 가보자. 23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이름 강항.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죠? 생물연대 1567년에 태어나서 1618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호는 수은. 사숙제. 주요 활동.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무엇? 어떤 전쟁이에요? 자, 당시 전라도 영광에서 의병을 모집했다. 의병장이구나. 그렇죠? 어떤 전투 때 포로로 잡혀간 후 일본 학자와 교류하면서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했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일본이 이렇게 했던 이 연도, 그렇죠? 이때 있었던 전쟁 뭐예요? 임진왜란. 그래서 1592년에 전쟁이 터지죠. 1592년.
그러니까 요때 사셨던 분이니까 임진왜란 1번이 쳐들어온 건 이거밖에 없죠. 자, 1번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했다라는 거는 조선 세종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훨씬 이전에 있었고 어지연이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이건 훨씬 이후에 있었잖아요. 1871년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온 거지. 이종무가 스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세종 때. 그렇지? 자, 이순신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싸웠던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전쟁. 4번이 정답. 자, 24번 문제예요. 24번. 밑줄군 왕의 업적으로 오른 걸 찾아보자. 지지대비가 있는 곳은 이곳은 수원에서 의왕으로 넘어가는 지지대 고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사도세자래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에 참배하고 이 고개를 넘어 돌아가던 왕이 자,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신하들에게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제발 우리 아버지 저기 계신데 아버지 홀로 두고 이렇게 가는 거 발이 안 떨어지니까 제발 천천히 가자 라고 했던 기록이 전한데요. 이에 늦을 지. 자, 지자를 2개 써가지고 이것을 지지대 고개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 고개 넘어갈 때 천천히 가자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사도세자가 계시니까 사도세자의 아들 누구예요? 정조. 자, 1번. 그러면 정조의 업적을 찾는 거예요. 삼국사기를 변천하였다. 누구예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누굽니까? 김부식이죠? 자, 훈민정음을 창제.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세종대왕이잖아요. 조선시대. 초계문신제 실시했다. 정조예요. 이 초계문신제는 뭐예요? 37세 이하의 당하관. 그러니까 낮은 관직이지요. 이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능력이 좋은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정조가 직접 가르쳐요. 그래서 40세가 되면 시험을 보게 해요. 그래서 시험 통과하면 야, 니들 이제 당하관이 아니고 당상관. 그래서 고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세력으로 늘렸던 제도. 정조. 초계문신제 공부시킨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통리기무 아무는 뭐예요? 1880년에 만들었고 이제 개화를 하기 위해서 너네는 개화에 대해서 열중해라 라고 해서 만든 기구.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3번이 정답. 정조. 자, 25번 한 문제 풀어보자.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특별전이에요. 그림이래. 미술관 특별전. 그런데 단원 김홍도 풍속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씨름도잖아. 씨름도. 그렇죠? 초대액을 우리 미술관에서 김홍도의 풍속화 속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김홍도의 그림으로 이거 지금 뭐 김홍도만 계속 나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김홍도 작품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자, 1번 고사관수도 높은 선비처럼 생긴 분이 이렇게 물을 쳐다보고 있는 그림. 그래서 조선 전기예요. 15세기 강희안의 그림. 자, 아집도 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고려시대로 추정하고 있어요. 추정. 그래서 아무튼 조선 후기의 김홍도의 그림은 아니야. 자, 무동. 야, 이게 무동이 뭐예요? 이렇게 막 춤추는 그림. 그렇죠? 요 그림, 무동은 누구예요? 이것이 김홍도. 그렇죠? 김홍도. 월하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달 아래 정인, 사랑하는 두 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월하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회원 신윤복 선생님의 그림이에요. 신윤복의 그림, 김홍도의 그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김홍도의 그림 찾아라. 그러니까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힘들다. 그죠? 우리가 1번에서 지금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지금 요 문제에서 어렵다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문제 혹은 2문제? 그런데 한 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렵다라고 했고 이거는 어려운데 풀 수는 있었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5번까지는 진짜 어려웠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지요?
자, 25번까지 풀어봤으니까 절반 풀었으니까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니다.